는 391쪽이 되겠죠. 이제 환지 방식 하면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맨 처음에가 환지 계획. 요 환지 계획이 만들어지면, 자, 오늘은 이제 안 배우지만 중간에 뭐가 하나 있냐면 환지 예정지, 예정지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이 환지 처분.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문장 그대로 환지를 지정한 건 아니고 환지 뭐죠? 예정 상태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환지 계획하고 환지 처분 쪽, 요쪽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먼저 환지 계획. 자, 환지 계획의 의의. 그러면 환지 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냐? 오로지 다른 내용 없고 무슨 처분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환지 처분. 환지 처분 미리 정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내용 없이 끝에 있는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지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계획을 작성하는 사람은 시행자다. 그러니까 시행자들은 아까 무슨 계획 하나 먼저 만들었죠? 실시, 공사하는 실시 계획을 만들고, 환지 방식이 오면 시행자들이 다시 한번 무슨 계획을? 환지 계획을 만들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행자는 어떤 시행자하고 어떤 시행자에 있다? 환지 방식은 행정청 시행자하고 비행정청 시행자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서는 수용하면 공공 민간으로 나오고, 환지 방식은 행정과 비행정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작성했으면, 작성했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인가권자는 누구냐? 자치도지사, 제주도죠. 나머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요걸 합해서 시장 등. 그러면 울산광역시로 해볼게요. 울산광역시에서 시행자가 환지 계획 만들었다. 그럼 울산광역시는 누구한테 그 계획 인가받아야 된다? 울산광역시니까 구청장 이렇게 되겠죠. 구청장. 양산시 그러면 양산시장. 자, 저게 함안군 그러면 함안군수. 그 시장군수, 항상 시장군수는 자기 일반 시군이고, 구청장은 항상 어디에 있을 때? 특별시나 광역시일 때는 구라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 하면 무슨 시?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청장, 일반 시는 시장, 군은 군수한테 인가받죠. 그러면 이때 시행자 중에서 모든 시행자가 인가받는다. 맞나요? 모든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받아야 한다. X. 반드시 비행정청일 때만 인가를 신청하라 이렇게 해놨지. 행정청은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지. 어떤 뜻이냐? 행정청은 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장 아래에 있어. 행정청의 가장 하위 기관이 어디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이나 인가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행정청끼리는 받을 필요 없다 이 뜻이야. 자, 여기서 만약에 시장으로 나왔어. 그럼 시장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받는다? 안 맞잖아 이게. 자, 여기 시도지사야. 그럼 시도지사 자기 아랫사람한테 가서 인가받는 이런 거 안 맞겠죠. 그래서 결론, 인가나 허가를 맨 밑에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끼리는 인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 그래서 비행정청만. 그럼 행정청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정청은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바로 뭐 한다고 나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비행정청은 작성해서 뭐 받고? 인가받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용어를 풀 때도, 자, 행정청으로 나오는지 비행정청으로 나오는지 구분. 행정청 시행자는 본인이 한 직에 뭐해?
작성해서 인가 받지 않고 뭐 한다? 결정한다 그래. 자, 그런데 비행정청은 작성했으면 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 받아라? 인가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자, 네 번째로 그러면 인가나 결정 사실에 대해서 공고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해. 요게 중요한 게 하나 예외예요. 앞에다 인가, 결정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시행자 중에서 비행정청은 뭐 받았죠? 인가 받았고, 행정청은 본인이 뭐 했고? 결정. 그러니까 인가를 해줬거나 본인이 결정했을 때 뒤에 뭐를 안 한다? 공고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보면 대부분 인가 뒤에 뭐 나왔어요? 요거 나왔잖아. 알리는 거. 고시나 공고가 나오는 게 원칙인데 환지 계획은 그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환지는 인가해도 공고한다, 고시한다 이런 거 해 안 해? 안 한다. 알고 계셔야 돼. 다른 거는 다 인가하면 뒤에 뭐 나와? 고시나 공고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만큼은 없어.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고. 다음에 이제 작성 기준. 그러면 시행자가 이 계획을 작성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만들 거냐? 첫째 원칙은 환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작성한다. 뭐 하려고? 환지. 아까 환지 뜻 배우셨지? 종전 토지에서 어디로? 새로운 토지로 간다. 그 새로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환지라고 그래. 그런 새로운 토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환지 계획을 만들어. 근데 지정할 때 7개 항목을 적용해야 돼. 7개 항목을 적용한다 이렇게 놨어. 그 7개 항목은 여러분 책이 어디에 나오냐면 페이지 392쪽 한번 볼까요? 그 392쪽에 보면 양괄호 2번에가 작성 기준 해놓고 동그라미 1번에 원칙 써져 있나요? 그 원칙에 보면 위치라는 말 나오나요? 보니까 위치, 지모, 면적 먼저 3개 나왔죠? 그리고 뒤에 4개 또 나오죠? 토질, 수리, 이용 상황, 그리고 뭐 환경 단어 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약속 환지 지정할 때 7개 항목 그 말은 요걸 말해.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럴 때 위치, 지목, 면적 요거를 면적주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면적주의를 적용한다. 그럼 몇 개 항목? 3개 항목을 말해. 요 4개를 평가주의 이렇게 불러. 평가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7개를 다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슨 주의하고 무슨 주의를 합했다? 면적과 평가주의를 합했다. 그래서 이거를 2개를 합했다고 그래서 무슨 주의다? 절충주의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환지 방식만큼은 학문적 성격이 많이 들어가. 법조문 있는 대로가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학문적 문제. 자, 환지 지정할 때 만약 시험에서 자 평가주의만을 적용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평가주의 한 몇 개? 4개만 적용할 때는 평가주의고 앞에 3개만 적으면 면적주의야. 근데 우리 7개를 다 쓰겠다. 그건 합해서 쓰니까 무슨 주의다? 절충주의라고 그래. 그럼 절충주의를 쓰는 이유가 뭐냐지? 청산 안 하려고 이 뜻이야. 청산 안 하려고. 자, 수용에는 청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수용하면 보상 그러잖아. 손실보상. 근데 환지 방식은 보상이라고 안 하고 청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해.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이 만약 1000제곱미터야. 그걸 대지로 주는데 500을 준다 이렇게 예를 들었어. 근데 500보다 적게 줄 수도 있잖아. 500보다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주면 여러분한테 돈을 줘야 돼. 그때 보상한다. 뭐라 그래? 청산한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보상이 아닌 돈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청산이다 이렇게 말해. 청산.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환지라 부르냐면 적응환지 방법이라고 그래. 적응환지. 그러니까 작성기준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7개 항목을 적용했을 때, 자, 7개 항목은 무슨 주의? 절충주의. 요걸 쓰면 청산이 필요 없어져. 그럴 때 무슨 환지? 적응환지. 자, 여러분들 가장 쉬운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땅 갖고 있을 때하고 이쪽에 땅 갖고 있을 때 땅값이 같아요, 달라? 이게 도로라고 하면 땅값이 다르죠? 여러분이 여기에 땅값은 대로변에 있으면 분명히 땅값이 높아. 근데 도로하고 멀리 떨어져서 땅값은 낮다는 이야기야. 주택가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주택가고 여기 큰 대로변이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있었을 때 여기에 맨 처음에 종전에 땅을 갖고 있는데 이쪽에다 환지해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질 거 아니야. 그때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돈을 줘야 돼. 보상해 줘야 돼. 그때 그 돈을 줄 때 뭐라고 그래? 청산해 줘야 돼 그 말이야. 반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을 여기다 환지해 주면 어떻게 해? 좋아할 거 아니야. 좋아한 만큼 집가는 높아졌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래? 청산금 내놔라 그렇게 말해. 그럼 이러지 말고 이 자리에 있던 위치를 그 자리에다 맞추면 어떻게 해? 대로변에 있으면 어디에다? 대로변에 환지 주면 그런 일이 없다? 없잖아. 주택가에 있으면 어디에다? 주택가에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치를 맞춰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져? 청산 문제가 필요 없어져.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런 7개 항목을 적용해서 환지를 주게 된다면 별도의 청산이 필요 없게 돼. 그게 좋은 환지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적응환지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야. 이게 원칙이에요. 자, 예외는 환지 부지정 그래. 환지 지정 안 한다. 원칙은 환지 뭐다? 지정이잖아. 환지 주려고 하는 건데 환지 지정 안 하겠다. 또 하나는 환지는 지정한다 이렇게 놓고 7개 항목을 적용을 안 하겠다 그랬어. 그럼 또 예외네. 자, 원칙은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몇 개 항목? 7개. 근데 환지 지정 안 하니까 예외. 지정은 하되 7개 항목 적용 안 하니까 예외. 그럼 여기서 예외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청산이 나올 수 있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청산이란 원칙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외에서 나왔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7가지 이름이에요. 맨 처음에 동의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동의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란 이야기야. 환지 지정 안 한다 그러면 예외야. 두 번째가 과소토지. 과소토지. 과소가 뭐예요? 작자는 요거 소자지. 앞에 과하게 적은 거야. 너무 적은 토지야. 그런 토지도 환지 지정 안 한다. 예외죠. 세 번째 증환지 또는 감환지 한다 이렇게 말했어. 증환지, 감환지. 증환지니까 더 주겠다 그 말이지? 더 줘도 안 돼. 증환지. 감소해도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이 증환지는 부당이득 그렇게 말해. 여러분이 받을 것보다 더 받았을 때 그보다 적게 받으면 보상해 준다 이렇게 말해. 앞으로 증환지하고 이렇게 문제 나오면 무슨 이득? 부당이득. 자, 감소됐다. 손실보상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번째 입체환지라는 게 있다. 자, 환지인데 증가 감소. 환지인데 입체. 올해 시험 문제 이거 나왔죠? 입체환지, 평면환지. 자, 입체의 반대말이 뭐다? 평면이잖아. 우리 지난번 어디서 배우셨어? 건폐율, 용적률이 나왔었잖아. 건폐율은 평면적이다. 용적률은 입체적이다. 서로 반대 개념.
그러니까 환지 주는 방법, 입체 환지, 반대 무슨 환지, 평면 환지. 올해 시험 문제야. 올해 시험 문제 구분하라고 나온 게. 다섯 번째, 공공시설용지. 여섯 번째는 채비지하고 보류지. 이 여섯 가지를 환지 작성의 예외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책하고 순서가 전혀 달라. 여러분 책은 지 마음대로 해놓은 거고 이건 법조문에 있는 대로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책을 쓸 때는 지 필요한 대로 쓰지 법조문대로 안 써놨어. 그래서 그건 지 마음대로 써놓은 거 이건 법조문에 있는 순서야. 그래서 요 먼저 그러니까 책을 나중에 공부하더라도 요런 순서로 가 공부하셔야 돼. 자, 여기서 전체 6가지가 나왔을 때 1번에 한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요 2번부터 6번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 받는다 이런 말은 없어. 처음 공부할 때 이거부터 공부하셔. 시험장 가도 마찬가지야.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틀. 자, 오로지 6가지 중에서 요 앞에가 써놨죠. 지금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동의란 신청부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지금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 답, 임야야. 그럼 그런 쪽에 농사 짓던 사람이 나중에 환지 조본들 집은 짓고 살아야 되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환지 안 받겠다 하고 뭐 하는 거야? 신청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신청하는 거야. 내가 받을 환지 안 받겠다 신청하면 돼. 그럼 안 받겠다 하면 뭘로 주는 거야? 돈 주겠다는 이야기지. 그게 청산금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동의는 시행자가 여러분한테 물어봐. 갖고 있는 땅 환지 안 주고 돈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럼 뭐야? 동의야. 그러니까 2가지 방법. 내가 직접 신청해서 환지 안 받는 방법. 시행자가 물어봤을 때 동의를 해서 안 받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동의라고 그래. 이때 동의는 소유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임차권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머지는 절대 동의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동의 자체를. 그리고 6가지 중에서 3번까지는 반드시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 돈을 주고받는 절차야. 환지 지정 안 했으니까 돈 줘. 그걸 뭐라 그래? 청산. 여러분이 너무 적은 토지 갖고 있어. 과소 토지. 그러면 시행자가 환지 지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이건 직권이야. 동의 없이도. 그러니까 이건 동의가 있어야 돼요. 2번은 동의 없어. 똑같은 환지 부지정도 이건 뭐가 있고 동의가 필요해. 여기는 직권이야. 여러분이 너무 적은 토지 갖고 있으면 땅 줘? 안 줘? 안 줘. 안 주니까 뭘로 줘? 돈으로 준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더 받아간 사람 돈 내놔라. 뭐야? 청산. 절 받은 사람 돈 주겠다. 청산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동의 문제하고 청산 문제 꼭 구분하셔야 돼. 그럼 4번부터 6번까지는 청산 절차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것까지만 구분하시면 돼.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우겠지만 항상 공법은 이렇게 큰 틀을 모르면 하나하나 들어가다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히 예외하면 종류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 중에서 동의 문제 먼저 구분하고 청산 문제 구분하고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해되셨어요? 이제 내가 신청해서 안 받는 방법, 내가 동의해줘서 안 받는 방법. 그래서 뭐 받으면 돼? 청산금 받으면 돼. 자, 요거 이제 2번, 3번. 요 2번, 3번은 왜 나오게 됐느냐? 면적을 고려한 환지라는 말로 표현이 돼. 면적을 고려해서 생기는 환지. 자, 어떤 쪽으로 이제 해석하시냐면, 자, 사업 시행 전, 이렇게 예를 들게요. 사업 시행 전. 그러면 시행 전에 원래 지목이 뭐라고 그랬죠, 주로? 전다, 아니면 지목상으로 대부분 임야까지가 많이 있어요. 자, 시행 후에요.
시행 후에는 자, 대지라는 것도 나오고 도로, 공원 등 이런 이제 지목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때 시행 전에 전체 규모가 100만 이렇게 예를 드릴까요? 그러면 시행 후에도 얼마죠? 시행 전 전체 면적 100만, 시행 후에도 똑같이 100만. 여기까지는 같아.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A라는 사람 300제곱미터, B는 200, C는 500, 여기 D는 100제곱미터. 이보다 훨씬 큰 숫자야. 근데 여러분 계산 편하라고 작은 숫자로 해놨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렇게 시행 후에는 우리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은 원래 상태보다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감소가 이루어지죠. 왜 감소가 되죠? 전답에서 대지로 바뀌니까 상승이 되고 개발 사업 하니까 상승되죠. 그러니까 상승된 만큼 줄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그대로 주게 되면 부당이득을 받게 돼. 떼돈을 벌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줄여준다. 그러면 지가가 상승이 돼서 줄여주면 분명히 땅이 남게 되겠죠. 그럼 또 반대로 남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지. 무슨 시설이 만들어져야 돼요? 공공시설을 확장하던가 아니면 없으면 신설을 해줘야 돼. 자, 이 공공시설 대표적인 뭐를 말해요? 도로를 말해. 그럼 원래 전답에는 도로가 4차선 도로, 8차선 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신도시 만들면 도로를 맨 먼저 만들어줘야 돼. 이 도로 만들 땅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을 어떻게 줄여주면 돼. 줄여서 남게 되는 땅이 뭐가 된다? 공공시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있었으면 확장, 없었으면 뭐 해야 돼? 설치해야 돼. 그러려고 감소시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소해도 손해는 있다 없다? 없어. 손해가 지가가 높아져서 그걸로 보상되니까 줄여도 손해는 없어. 그래서 남게 되는 땅이 뭐가 된다? 공공시설 사용할 때 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감소됐을 때 비율을 감보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 감소될 때 비율이 있다 그렇게 말해. 그걸 여러분들이 보기로 드리면 50% 이렇게 드렸어. 원래는 50% 없어. 그보다 다 적게 줘. 근데 오늘은 계산하려면 50을 줘야 계산이 돼. 자, 39% 그러면 좀 이따 계산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37, 4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계산 편하게 A로 50을 드렸어.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은 전부 얼마씩 줄어든다? 반씩 준다 그 말 같아. 그러면 저기 A라는 사람 여기에 150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100을 받게 돼. 왜 또 반듯반듯한지 알죠? 사업 끝나니까 이제 정확하게 반듯반듯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대지로서. 자, C는 얼마 받아요? 500 받죠? 아니, 1000이라고 그래, 1000. 그래야 좀 계산이 편해. C는 1000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1000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 남게 돼? 500. 자, 여기에 D는 50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어? 자, 면적을 줄여준다. 줄여도 손해 있다, 없다? 없다까지 알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시행하게 되면 공사가 다 끝나면 거기에 용도라는 게 지정되죠. 여기가 마침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래 놓고 주거지역에 기준 면적을 150제곱미터로 준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기준면적 150이다. 이 기준면적 150은 건축물 건축할 때 최소 필요면적 얼마? 150 필요하다 이렇게 정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A는 얼마예요? 150이니까 거기다 건축물 건축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B를 보니까 100이야. 그럼 환지는 받긴 받았는데 거기다 건축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게 돼. 근데 C를 보니까 500이야. 그 기준 면적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 시행자들은
이렇게 시의 땅 50을 여기다가 더해주는 방식이야. 여기다가 더해주겠다야. 그럼 더해주게 되면 B는 뭐가 된 거죠? 증환지가 됐다 이렇게 말해. 그때 50 뛰어갈 때 C한테 시행자가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동의 없다고 그랬으니까 안 물어보고 뛰어다 줘. 또 B에게 더 줄 때도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게 동의 문제야. 1번만 동의가 필요하지 증환지 감환지 동의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시행자가 뛰어다가 B에게 줘. 그래서 증환지가 50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500을 받으면 50 뺏겼잖아 지금. 뺏겼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감환지라고 할 거 아니야. 이게 증환지 감환지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무슨 면적이 정해지면 기준 면적이 정해지면 그 면적보다 적게 환지 받는 사람은 뭐 해줘? 그 면적을 더해주게 돼 있어. 그걸 증환지. 그 다음에 그보다 반대로 뺏긴 사람이 생겼으니까 감환지야. 그래서 증환지 아까 우리가 받은 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 부당이득 그랬잖아. 부당이득. 이 사람은 손해를 봤으니까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두 사람 다 돈을 서로 주고 받아야 돼. 그걸 무슨 절차라고 그래?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 아셨지? 이게 지금 청산 문제고. 그러면 D는 50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 증환지 하려면 얼마를 해줘야 돼? 100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증환지를 안 해줘. 증환을. 내가 갖고 있는 면적이 받는 면적보다 더 많을 때는 증환을 안 해줘.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무 적어. 너무 적은 걸 뭐라고 그래? 과소토지라 그래. 그래서 환지 지정 안 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이것도 뭐만 해주면 돼? 청산만 해주면 돼. 이때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자 분명히 과소토지는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할 수 없는 증가시킬 수 없는 작은 토지야.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뭐다? 증가. 분명히 이거는 100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100이고 더 받는 거 얼마? 50이니까 그것도 분명히 과소토지지만 증환이 됐다는 이야기지. 근데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은 뭐가 안 되는? 증가시킬 수 없는 작은 토지야. 그럴 때 환지 부지정.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가 생긴다? 청산 문제가 생겨. 오늘 요거 개요만 하시면 돼. 자, 뭐만 기억하시면 돼? 뭐를? 어느 지역 기준 면적이 정해져. 그 기준 면적에 맞게 나오면 건축물 건축. 근데 그보다 좀 적게 나온 거는 뭐 해주고? 증환지 해줘. 증환지 하면 반대로 뭐가 생겨? 감환지가 생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증환지를 하든 감환지를 하든 뭐가 필요하다? 청산. 그 다음에 과소토지는 자 부지정해서 뭐 한다? 청산한다. 세 가지 용어 또 아시겠지 이제. 그래서 그게 바로 면적 때문에 생기는 환지다 이렇게 해서 묶어서 말할 때는 그렇게 하죠. 그 다음 입체 환지예요. 자 입체 그러면 입체 환지의 반대는 뭐다? 평면. 그러니까 그냥 땅으로 주는 건 평면이라 그래. 입체는 뭐야? 뭐 건물로 주겠단 말이지. 건물로 주는 걸 입체 환지라고 그래. 그럼 입체 환지의 자 의의는 과소토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청산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놨어. 과소토지에 대해서 뭐 하지 않으려고? 청산을 안 하려고 입체 환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요건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 때문에 이렇게 놨어. 자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과소토지가 500개 나왔다. 그럼 500개 어떻게 해야 돼? 청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 어렵지. 돈 주고 받는 거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과소토지가 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자 뭐를 받아서 요걸 말해. 신청을 받아. 소유자나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의 뭐 받아서 신청을 받아. 신청을 받아서 시행자가 처분 권한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축물의 일부에다는 구분 소유권이라는 걸 주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 요걸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과소토지 소유자도 땅으로 받지 않고 이걸로 받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건축물 하면 이 건축물은 뭐냐? 상가 아니면 아파트를 말해. 그러니까 이렇게 과소토지 갖고 있는 사람 땅 대신에 뭘로? 건축물 상가 받는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뭘로? 아파트 받아 들어가는 방법을 써. 여러분들 우리 신도시 만드는 쪽에 가면 상가 건물 있죠? 상가 건물 소유자가 같아 달라. 큰 거 보면 다 다르잖아. 그게 뭐야? 구분 소유권 준 거지. 또 그 토지는 뭐로 줘? 공유 지분. 그러면 과소토지도 굳이 청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자, 예를 하나 다시 드릴게요. 자, 여기 과소토지예요. 과소토지 50 있더라. 과소토지 50제곱미터가 있더라.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 되죠. 여러 개. 자, 10개라고 예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과소토지 50제곱미터째 10개 있으면 그거를 한 군데로 합치면 얼마가 되나요? 500이 되죠? 그럼 이제 하나씩 있을 때는 과소토지인데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과소토지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이 합쳐진 500에다 시행자가 건축물 건축한다는 이야기지 거기다. 그래서 건축되거든 그 건축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서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잖아. 자, 예를 들어볼까요? 500짜리에다가 건폐율이 50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용적률은 100%다 그랬어. 그럼 몇 층 나와요? 2층 나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요거 나누기 요거는 층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500짜리에다가 건폐율이 50이면 한 층의 건축 면적 얼마? 500짜리인데 500짜리에 50이잖아. 250 나오잖아. 그럼 250이면 아까 과소토지 얼마짜리? 50짜리 갖고 있는 사람 1층에 50씩 쪼개주면 몇 명 줘? 5명. 2층에 또 쪼개주면 몇 명? 10명 주잖아. 그럼 나눠주면 끝이잖아. 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 용적률을 높여줘야 돼. 왜 높여야 되느냐? 2층까지 지어놓고 시행자가 건물 지었는데 경비 어디서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만약에 200으로 해줬어. 그럼 몇 층 나와? 4층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층, 2층 분양, 나눠주고 3, 4층 별도 분양하면 되잖아. 그럼 분양은 뭐 들어와? 돈 들어오지. 그럼 시행자도 손해 없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과소토지 생기면 그 사람들이 뭐 받아서? 신청을 받아. 신청받아서 그 땅에다가 시행자가 뭐를 건축해? 건축물 건축해. 그래서 그 건축물을 쪼개주는 방식이 뭐야? 구분 소유권. 그 전체 땅에는 뭐를 줘? 공유 지분. 그럼 청산해 안 해? 안 하고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집지완지야. 그러니까 뜻은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우리가 이런 과소토지가 생기면 환지 부지정 먼저 해요? 입치완지 먼저 해? 과소토지 생겼다. 환지 부지정 먼저 할 것 같아요? 입치완지 먼저 할 것 같아? 저게 먼저지. 요거 받아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청해라는데 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신청을 한 명이 안 했어. 한 명만 뭐 하면 돼? 환지 부지정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과소토지 생기면 입치완지가 먼저야? 환지 부지정이 먼저야? 입치완지가 먼저야. 아까 우리가 청산 안 하려고 저걸 한다고 그랬잖아. 자, 공사하다 보니까 과소토지 500개 나왔어. 500거 청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편해? 건물 하나 지어서 나눠주는 게 편해? 건물 좀 나눠주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입치완지 먼저 받아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신청하라 그러면 10명 중에 꼭 한 명은 안 한단 말이야. 그럼 9개만 뭐 하면 돼? 입치완지. 그럼 나머지 한 놈만 부지정해도 그 놈만 돈 주면 끝이잖아. 그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저게 요거가 먼저 아니야.
요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요렇게 생기면 요런 토지를 계속 청소 안 하려면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그런 토지가 많을 때 무슨 방법을? 입체환지 쓰는 방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신청을 해놓고 신청하라 해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뭐 들어간다? 환지 부지정해서 그때만 뭐 해줘라? 청소 안 해줘라. 이렇게 말해. 그 네 가지만 오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따만 보시면 돼. 자, 요거 마지막 채비지, 보류지 용어만 알고 그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채비지하고 보류지 문제. 자, 보류지라 하는 것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그렇게 환지에서 제외된 토지야. 그 다음에 이제 보류지, 채비지는 보류지 중에서 일부로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라고 말해. 보류지 중에 일부로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필요 경비로 충당하는 토지다. 또 이렇게 말해. 자, 시행자가 필요 경비로 충당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땅 팔아서 경비로 써란 얘기잖아. 그러면 만약에 100만 제곱미터가 감보율이 50이었다고 그랬어. 그럼 환지는 얼마 되고? 환지는 50만. 나머지 땅은 보류지 50만 그 뜻이야. 그럼 보류지가 제외됐어. 50만이. 그럼 이거 무슨 토지냐지? 공공시설 용지로 쓰일 땅이란 뜻이에요. 아까 감소시키는 이유가 뭐로 쓰려고? 공공시설 확장 신설하려고 남겨놓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는 땅 그걸 뭐라고 그래? 보류지. 그럼 50만이 남았어. 그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주면? 시행자에게 줘. 그러면 시행자는 그 땅 팔아서 뭘로 써? 경비로 써. 그걸 뭐라고 그래? 경비로 쓰는 땅 채비지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비용 부담 원칙 그러면 누구 부담? 시행자 부담 원칙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바로 원리야. 그러니까 모든 공사할 때 비용은 누구 부담? 시행자 부담. 이유는 시행자에 뭐 준다? 채비지 준다는 얘기야. 팔아서 경비 써라고. 자, 다시 100만 제곱미터 땅에서 사업이 될 때 감보율이 50 그러면 소유자에게 얼마? 반은 소유자에게 환지로 줘. 나머지 50은 남겨놔. 50은 남겨놓은 땅을 뭐라고 그래? 보류지. 뭘로 쓰려고 남겨놨어? 공공시설 용지로. 근데 그 중에서 시행자에게 경비 써라고 좀 띄워줘야 될 거 아니야. 띄워줬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 채비지. 채비지 시행자 그거 팔아서 뭘로 쓰겠다? 경비로 쓴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오늘 용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여러분 내용 자체가 시험에서 세부적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나오지. 그러니까 환지 계획은 이런 것이 환지 계획. 그럼 이런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뭐다? 환지 처분. 너 50 주겠다. 그럼 50 준다고 처분하면 그게 무슨 처분? 환지 처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만 하면 돼. 여기서 정해진 걸 그대로 무슨 처분해서? 환지 처분. 자, 여러분한테 과소 토지가 생겨서 환지 지정 안 하겠다고 계획이 만들어졌어. 그럼 환지 처분 뭐 하면 돼? 너 50 안 주겠다고 결정 내리면 끝이야. 그대로 어디서 정한 대로? 환지 계획 정한 대로 그대로 법적으로 확정짓는 것이 무슨 처분? 환지 처분.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번 달 과정은 그 환지 계획에만 치중하시면 돼. 환지 계획. 그래야 나중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권리 그대로 주는 처분을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하고 끝나시면 돼. 자, 이번 달 과정은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은 정리 마치시면 되고, 다음 주에 어디를 들어가냐면 398쪽에 도시정비법을 들어가요. 근데 도시정비법은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도시정비법은 1시간 정도만 해드릴 거야. 그리고 바로 건축법 넘어가. 왜냐면 이건 개정도 오래 많이 됐고
또 도시개발법까지가 정리가 다 안 된 상태는 이거 해봤자 따라가지를 못해. 그냥 어려워서 아무것도 몰라. 지금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 들으면 그래도 좀 이해되는데 도시정비법은 절차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래 다음 주는 정비사업이 뭔지 기본적 개요만 하고 건축부 바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뭐 여기서 배우실 거 아니잖아. 그죠? 뭐 여기서 볼 거 아니니까 내가 그냥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는 거지. 예? 맞죠? 오늘은 여러분들 이런 거 적어드린 거 뭐 이해되든 안 돼. 저런 걸 앞으로 내가 배워야 될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오늘 가서 이거 머릿속에 다 넣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도 않아.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 내가 제시한 거야. 저런 거 배우겠다. 그럼 이런 거 배울 때 어떻게 저 정도면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오늘 다 알아. 내가 다음 주에 숙제 내주고 이거 외워라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듣고 이해 안 되셨으면 집에 가서 동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 돼. 그러면 조금 더 빨라.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만 해 오시면 되겠죠. 오늘 수업 마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